네, 오늘은 이제 2024년도 운세를 하는데 무토기토 운세를 2024년도 무토기토 운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경신금 운세, 임계 운세, 이제 무토기토 일간 운세를 하는 거죠. 2024년 운세는 어떤가 이렇게 봤을 때 간목에 이제 무토로 봤으면 간목이 뭔가요? 십성은? 네. 네. 목극토를 하잖아요. 나를 극하는 건 뭐라고요? 현관이죠. 그 다음에 진토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얼목이 있다겠죠. 그럼 이건 뭐라고요? 얼목은 뭐가 되나요? 무토에서는? 목극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입니다. 그죠? 무토로 봤어. 지금 무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토 아닙니다. 무토로 봐서는 간목이 편관이고 또 진토 속에 얼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수도 있고 다 있는데 개수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얼목을 위주로 이제 제가 이제 하면 이게 갑진년은 뭐가 강하게 들어온다고 했나요 저번에? 목이 강하게 들어오죠. 그죠? 자, 그런데 무토는 양인가요? 아닌가요? 양. 기토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양. 얼목은 음이죠. 그죠? 그래서 갑진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목이 강하게 들어온다. 갑진년 운세는. 그럼 갑진년 운세에서 목이 좀 약한 사람이 목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토일간이 인묘진월에 태어났어. 인묘진월에 태어나면 그래 봄이잖아 이게. 이걸 봄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봄이라고 합니다. 그죠?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봄이라고 하는데 봄에는 뭐가 강한가요? 인도 목이 강하고 묘도 목이 강하고 진도 목이 강하고 근데 여기서는 인하고 묘목하고 진토하고 무토에서는 틀리긴 하지만 인목은 뭡니까? 병간이죠. 병간 그죠? 무토로 봤어는 이게 또 병간이다. 병간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묘목으로 봤으면 뭡니까? 정간이죠. 그죠? 그럼 진토로 봤으는 또 같은 토니까 비견이라 하죠. 그죠? 물론 얼목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배운대로 하면 그 다음에 무토로 봐서 사는 뭡니까? 편인이라고 하죠. 편인. 그리고 이 오화는 뭡니까? 정인이라고 하죠. 미토로 봐서 음양이 다르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미토가 뭐가 되나요? 겁재가 되죠. 겁재. 그 다음에 신금은 무토 입장에서 뭐가 되나요? 금이니까 토생금을 하잖아요. 그 내가 생해주는 건 뭐라고 했나요 그때? 식신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무토 입장에서 자기 남편 같은 경우 유금이 있잖아요. 그죠? 또 묘목도 있잖아. 묘목도 정관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죠? 남편 생각하면 되지. 자, 술토는 같은 양이 똑같아. 그죠? 요거는 음이고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양이라 하면 뭐라고요? 비견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해수는 뭐라고 하나요? 해수는 무토가 수잖아요. 그러면 해수가 돈을 버는 거는 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편재. 자, 그 다음에 무토 입장에서 자수는 음양이 틀려. 그러면 정재. 자, 무토 입장에서 음양이 다른 음이야. 음이면 비견 말고 같은 토니까 뭐라고요? 같은 토를 뭐라고? 겁재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2024년 운세를 볼 때 이제 10성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10성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데까지가 이제 10성이고 사막까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거는 봄이다. 봄이다. 봄. 그죠? 자, 이거는 여름이다. 이거는 신유술은 가을이다. 가을은 뭐가 강하나요? 금이 강하죠. 금이 강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겨울은 뭐가 강하나요? 수가 강하죠. 일단은 겨울은 수. 자, 여름은 사오미는 뭡니까? 화가 강하죠. 자, 봄은 목이 강하죠. 그런데 갑진년이 목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무토일주가 집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저 선생님 같은 경우도 딸이 무토일주 맞죠? 그죠? 저도 무토일주 맞죠? 자, 그러면 우리도 남편이 무토일주잖아요. 그래 집집마다 또 이제 가족이 많으면 토가 있어요. 자, 무토일주가 봄에 태어났어. 봄에 태어나서 간이 있으면 이 사람이 목이 강하단 말이에요. 목이 강하면 간은 뭡니까? 나를 목국토 한다 했잖아요. 나를 극하는 게 남편이 나를 탁 때려. 그러니까 간은 뭡니까?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 저 왼수 같은 놈 내가 그렇게 쉽게 외우려고 하면. 근데 간은 또 간이 너무 좋으면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은 간직을 가지는 게 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간이 너무 안 좋으면 저 왼수 같은 놈 남편을 이제 간이라고 보면 남편이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또 왼수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은 나를 극하는 거다. 나를 때리는 거니까 왼수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왼수 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이제 그렇게 외우면 좀 쉬우니까 그렇게 하고 간은 뭐라고 했나요? 책임감. 그죠? 간은 간은 책임감.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비견은 뭡니까? 비견은 이 칠판이 좀 좁았어요. 어떡하노? 비견은 이렇게 진취적이고 의욕적이고 독립적이고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무토가 비견이 많은 사람은 너무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비겁이 많은 사람 한목에 쓰도록 할게요. 비견 급제를 합쳐서 비겁이라 하죠. 그 다음에 식상이 많은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상대방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변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식상은 섹스도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연애 이런 것도 되고 말을 좀 잘하게 된다. 그러면 식상은 또 솜씨 재주 또 식상은 또 자녀라고 했잖아요. 할머니, 자녀 이런 거로 봅니다. 그래서 식상은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라고 있죠. 그죠? 오행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재성은 뭡니까? 재물, 아버지, 그 다음에 시어머니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재물을 벌기 위한 활동, 식상도 재물을 벌기 위한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내 일도 재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은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간성은 남편, 직업, 그리고 돈 창고. 또 간성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다가 갑자기 누가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국소시 났는데 탁 다쳐가지고 내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간제수가 되기도 하고 돈 창고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간제수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간제수를 갖다가 간성이라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인성은 엄마, 나를 보호하는 거. 엄마는 항상 나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인덕이라 하기도 하고 또 공부, 학문, 자격증, 문서 이런 것도 되기도 하고 계약, 그죠? 그래서 인성은 너무 많으면 좀 게으르다. 게으르고 그래서 인성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겁도 내가 하고 싶어 진취적으로 하는 거고 식상도 그렇고 재성하고 간성은 아이고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못하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책임감 있게 해야 돼. 그러면 무토가 봄에 태어나는 사람은 이게 다치지 않고 있으면 정간, 편간이 강하잖아요. 간성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에 의해서. 그래서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되든지 뭐 아파도 일을 해야 되든지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되든지 노동을 해야 되든지 몸으로 때문에 일을 하든지 그리고 이제 목국토를 하니까 그러면 봄에 태어난 사람 목이 강하다 했잖아요. 목이 강해. 그런데 강한 목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목이 강하게 들어오죠. 그죠? 갑진년은. 그러면 봄에 태어나는 사람은 목이 강한데 목이 돌아. 그러면 이 목이 막 플러스가 돼가지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몸이 아프든지 가다가 누가 다치든지 길 가는데 누가 나를 때리든지 누가 괜히 시비를 건다든지 그래서 힘들겠나요? 안 힘들겠나요? 그런데 이제 목이 만약에 무토일주가 봄에 태어났는데 화도 있고 수도 있고 구성이 금도 있고 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취준생은 취업을 하고 가는 뭡니까? 아까 직장이라 했잖아요. 직장이라 했으니까 취업을 하는 거예요. 취업을 하고 또 갑자기 이제 뭐 성실을 한다든지 또 우리 남편이 좀 잘 된다든지 뭐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이런데 이제 대체로 무토일주가 봄에 태어나면 이 목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 내가 좋은 자리에 뭐 30대, 40대, 30대, 20, 30대 같은 경우 취준생이 된다든지 30, 40, 50대는 성질을 한다든지 좋은 사주 구성으로 적용되어 있으면 아니면은 내 자식이 잘 된다든지 왜? 무토일주가 목은 뭡니까? 자기 자녀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자녀가 되니까 자녀가 갑자기 취업이 된다든지 좋은 자리에 간다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결혼운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뭐 결혼운도 있을 수도 있고 무토일주가 여자가 만약에 금이야. 그죠? 여자 입장에는 금이고 무토일주가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식산이 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에 뭡니까? 금에 제가 들어오니까 내 아들이 결혼하려고 여자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래 좀 경사가 뭐 60대 70대는 있을 수는 있는데 반면에 단점은 뭐냐 하면 목국도 막 때리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이 너무 강해서 그걸 하게 되면 위장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속이 쓰린다든지 신경성이 생긴다든지 2024년에 무토일주가 봄에 태어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목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뭡니까? 수가 약해지죠. 수가 약해지죠. 그러면 수는 뭡니까? 자궁 여성생식기 기 우리 달팽이관이 아파가지고 막 나이 든 사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궁 여성생식기 유방 남자는 비뇨기과 질환 이런 게 이제 수에 관한 질환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제가 저번에 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기 이제 이런 질환이 생기는데 무토일주가 뭐 봄에 태어나는 사람이 간이 강한데 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돈 들어갈 일이 많겠다. 뭐 자녀 결혼한다고 돈이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러면 뭐 방어도 준다고 애가 취업해가지고 방어도 줘야 돼가지고 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경사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내 자신은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은 무토일주가 봄에 태 그러겠죠. 그죠? 이 목이 막 이 무토는 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빽빽하게 나무가 있는데 또 나무가 막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물도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그죠? 숨쉴 수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주 구성에서 금이 좀 있어. 그러면 섞어주니까 좋죠. 그죠? 낫으로 좀 베어준다든지. 그러면 좋은 거죠. 자, 무토일주가 4, 5, 2월에 태어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편안한 달에 태어나서 성격이 인성이 강하잖아요. 인성은 내 쪼대로 한다 했잖아요. 그게 나빠서 내 쪼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고집이 일단은 내 주장이 강하다. 내 주장이 좀 있고 내 주장도 있지만 너무 신경 안 쓰면 반성은 너무 신경 써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 옷도 이렇게 대충 못 입고 막 차려입고 가야 되고. 그런데 여름에 태어났으면 너무 신경 안 쓰고 내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다가 간이 있고 이러면 신경 쓰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4, 5, 2월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4, 5, 2월에 태어나는 사람은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되나요? 늘어지잖아요. 늘어지니까 그냥 늘어지가 살고 싶지 막 동동그림이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미달에 태어난 사람은 옆에 사주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임묘진에 태어나는 사람보다도 나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무토일주 같은 경우 특히나 인성이 강하니까 그럼 내가 몸으로 때우는 직업보다도 편함을 추구해야. 근데 자축을 해도 너무 춥잖아요. 반대적으로 너무 추우니까 추워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는 너무 더우니까 늘어져서 나가기 싫고 이제 그래서 오미월이나 자축월에 태어나는 사람은 물론 이제 움직이는 거 싫어하겠지만 좀 다른 움직임이 싫은 거죠. 이 사람은 팔자가 늘어져서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돈이 만약에 없어도 내가 만약에 돈의 수중이 10,000원밖에 없어. 내일 뭐를 써야 돼. 그래도 안 답답한 거죠. 뭐 약간은 답답할 수가 있겠지만 자축월에 태어나는 사람은 동동동동 거려요. 일단은
그렇지만은 추우니까 어쩌면 머리를 써가지고 생각해갖고 하는 직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4, 5미월에 태어나는 사람은 딱 인묘진 갑진년이 나와. 그러면 취준생 같은 경우 취업이 안 돼가 계속 몇 년 동안 취업이 안 됐어. 취업이 안 됐는데 갑자기 감목이 떠와. 니 일해 갈래? 여기 일해 볼래? 니 먼저 써봐라. 니 하면 될 것 같다. 갑자기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게 생겨. 이렇게 오미월에 태어나는 사람은 무토가 좀 깨어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겨. 그래서 나 이거 원서 써봐야 되겠다. 근데 써보면 돼 또. 그 취준생은 또 원서 써서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오히려 을목 정간보다 간목이 더 좋은 거예요. 무토가. 그래서 우리 평간은 형신이라 해서 안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무토는 기토든 간목을 더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그러면 무토가 이제 3, 40대가 되면 갑자기 갑진년이 오면 물론 이제 2025년도 결혼하겠지만 2024년도에 여자 같은 경우는 가는 뭡니까? 내 남편이라 그러잖아. 갑자기 연애하고 싶고 내가 남자 만나고 싶고 연애 운이라든지 이런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미가 태어나는 사람 귀찮아서 연애를 잘 안 해요. 난 그냥 귀찮아. 그냥 내 혼자 그냥 편안하게 혼자 있고 싶어. 인생이 강하니까. 근데 갑자기 가지고 이렇게 나 연애도 좀 해볼까. 왜? 이 불이 강한데 진토 속에 개수가 있어서 이 안에 개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촉촉하잖아요. 촉촉한 나무가 들어오니까 남자가 좀 이렇게 좀 보니까 좀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수생목을 하니까 그래 이 사람 좀 똑똑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좀 사귀어볼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미달에 태어나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 내키야 막 사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4, 50대 같은 경우는 성진이나 내가 아니면 갑자기 직장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있던 사람이 직장을 좀 바꿔볼까. 자유업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자리가 요즘 같으면 제 친구들 보니까 같이 집에서 한 2, 30년 놀다가 어디 자리가 있어가지고 정규직 자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정규 계약직 자리가 나온다든지 고정적으로 일하는 자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식상이 강하잖아요. 식상은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야.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런데다가 가을 식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금이 강하잖아. 그죠? 금이 우리 지금 9월달 생각하면 돼요. 9, 10월달에 되면 우리 이제 촌에 가면 나는 촌에서 안 살아봤는데 농사 짓는 계절이잖아요. 농사 지으면 가위를 막 따잖아요. 가위를 막 따는 계절 맞죠? 그죠? 또 다 익어서 수확하는 시기고. 수확하는 시기잖아. 그죠? 그래서 수확하는 시기인데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내가 가을에 태어나는 사람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농사 잘 안 지잖아. 그럼 누가 심어놓고 봄에는 우리 식목일이 왜 있나요? 나무 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 심고 이제 막 자라는데 가을 되면 누가 추수를 해. 추수를 했는 걸 갖다가 가져와서 파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그 추사기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키겠다고 우리 남편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토일주가 식상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을이라도 이제 땅일주가 되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는 이제 부려 먹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일주라 하면 또 제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저걸 활용해갖고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꾸 시켜갖고 하고 다든지 누구 시켜가지고 그러면 좀 깨어르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누라 보고 하락한다든지 부모 보고 하락한다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자식 보고 하락한다든지 근데 좀 유달 같은 경우 좀 깔끔한 게 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있는데 또 옆에 사주고 성을 봐야 돼. 옆에 목이 있다든지 하면 좀 틀리긴 하겠지만 자 그런데 식상이 있어서 이제 내가 퇴직을 했어. 60대 70대가 퇴직을 해갖고 이제 난 놀라고 가는데 갑자기 갑진이 달아. 아니 좀 일해볼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 무슨 일을 할까? 갑자기 일해볼까? 돈 좀 벌어볼까? 제 생각이 된다니까 간성한 돈 잡고이기도 하다 했잖아. 갑자기 일하기 싫은 사람이 내 일 좀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직장을 안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다니겠다 그러니까 고민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목이 들어오니까 이제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좀 편한 자리에 있다가, 직장에서 만약에 식상이 이렇게 발달되는 좀 편한 장소에 있다가 갑자기 일이 많아지는 장소로 가. 근데 일이 많아지는 장소로 가는데 일을 또 열심히 하게 되니까 인정은 또 받아. 인정은 받는데 자기는 괴로워. 스트레스 받고 힘들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장소는 가되 선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가겠다. 왜냐하면 무토는 감옥이 들어오면 좋거든요. 그리고 또 갑술년이 들어오면 술토는 마른 토야. 술자가 들어오면. 그런데 진토는 들어오면 요렇게 이제 물이 촉촉한 나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 간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생은 좀 좋을 수도 있다. 술으로 태어난 사람 깨주니까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겨울생은 무토일주가 겨울생은 생각이 많아요. 근데 생각이 많으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일하는 직업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인신사에는 달라요. 인신사에는 틀리는데 막 이렇게 돈은 재니까 뭔가 돈 열심히 벌려고 하거든요. 열심히 벌고 뭔가 내가 일은 해. 일은 하는데 조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업무 직업을 하든지 아니면 안에서 연구직을 하든지 아니면 밤에 일하는 직업을 하든지 뭐 밤에 장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대체로 많고 아니면 사업을 뭐 오후에 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생목이 되니까 뭔가 성과도 있으면서 큰 거 일을 자꾸 더 벌리려고 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편제니까 편제의 일, 요거는 정제니까 정제의 일, 축토는 겁제는 이제 겁제라도 여기는 수가 들어있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축토는 수가 들어있는 봄을 가기 위한 토다. 진토는 목이 들어있는 여름으로 가기 위한 토다. 자, 미토는 얼목이 화가 들어있죠. 정화가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서 금으로 가을로 가기 위한 토다. 술토는 신금이 들어있으면서 겨울로 가는 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로 그래도 술토 따로 봐야 되고 다 따로 봐야 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기토는 이제 음이죠. 그죠? 음이죠. 그죠? 음이면 이제 음이고 이거는 양이다. 그죠? 그러면 음양이 기토는 보통 보면 우리가 기토하고 간목하고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각기합이라 했죠. 각기합 토는 이거는 육식각자를 만들기 위해서 토가 되는 거지. 기토하고 간목을 합하면 토가 안 됩니다. 토가 되지 않는다. 근데 다른 데서 이제 가르치면 토가 된다고요. 그럼 기토하고 간목은 간목사주각 하면 토가 되면 이거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간목이 나오면 이게 이제 양이잖아요. 그러면 기토는 얼마든지 간목을 합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은 간목을 하니까 간지 내가 취업하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데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간목은 정간이죠. 그죠? 정간이라 했죠. 아까 그 무토는 편간이지만 음양이 다르면 음양이 같으면 편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을목을 뭐로 본다고요? 진토를 뭐로 본다고? 을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편간이 됩니다. 같은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토 속에 을목이 같이 따라오는 갑진년이에요. 갑진년은 목이 강하게 하늘에서 땅에서 목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정간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무토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왜? 간은 뭐라고 했나? 성실함, 성실, 책임감, 또 간지, 책임감, 또 간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직장운이죠. 직장, 연애, 남자로 보이잖아요. 그죠? 연애, 이런 게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책임감. 이런 게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우리가 이제 봄에 태어났어. 봄에 태어나니까 목이 강하단 말이에요. 목이 강한데 운은 반대로 가요. 일단 나이 든 사람은 또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요것만 봤을 때는 목이 강한 봄에 태어났으니까 또 목이 들어오니까 남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남자 뭐 한꺼번에 만약에 삼각관계가 된다든지 남자가 여러 명 들어온다든지 골라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그 뭐지 스토킹 하는 남자 있잖아요. 뭐 왜냐면 간이 강해지면 나를 극한다 했잖아요. 극하기 때문에 그런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간운이 온다든지 직장, 연애, 책임감 이런 게 온다. 그런데 봄에 태어나면 목국토를 하니까 뭐 위장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아까 수가 어떻게 됩니까? 목이 강아지면 수는 겨울은 봄에 죽고 있잖아요. 그죠? 겨울은 봄에 죽고 금은 형체가 없어. 그러면 수금이 약해지죠. 수금이 약해지잖아.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수가 약해지니까 내가 직장이 되어가지고 방을 얻어야 내가 돈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남자 때문에 돈이 나가야 되니까 연애할 때는 조금 주의해라. 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돈 나갈 일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직장을 갔어. 직장은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맞죠? 직장 안 다니면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내가 자유로 집에 놀고 먹어. 그럼 스트레스가 없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자유롭지가 못하죠. 식상은 자유로움이라 했잖아요. 자유로움. 식상은 좀 자유로움이죠. 그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좀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기저기 질환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이렇다. 그렇지만 직장은 어느 놈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고3들은 공부를 많이 하겠다. 그 다음에 40대 50대들은 내가 승진을 좀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40, 50대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목이 강한데 목이 들어오니까 내가 자꾸 돈을 벌어야 되고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도 그래도 내가 지금 퇴직을 했어. 근데 다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 우리 남자 입장에서 기토가 이게 자녀잖아요. 그죠? 자녀가 조금 자기한테 고집을 좀 피운다는 자녀한테 돈 들어갈 일이 좀 많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토가 여름에 태어났어. 여름은 일단은 계절이 기토는 금수 계절에 태어나는 게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태어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좋아요. 근데 내가 봄에 태어났는데 왜 안 좋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봄에 태어나도 사주 구성이 좋으면 괜찮은데 기토는 가을 겨울에 태어나는 게 좋고 무토는 봄 여름에 일단은 태어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는 거지. 그거는 사주 구성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기토가 이제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일단은 괜찮은데 여름에 태어나면 뭔가 모르게 자기가 뭐 돈 벌어도 나갈 이 수가 이 화에 확짝 이렇게 극을 하기 때문에 돈이 잘 없는 거죠. 어떻게든. 그래서 기토일주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갑진년이 와. 그러면 이거 조우도 마찬가지죠. 미토를 갖다가 좀 진토가 좀 촉촉하게 해주니까 여름에 앉는 사람이 한 10년 놀고 먹던 애가 집에서 방콕 가는 애들 있잖아요. 요즘 취업 못해가. 나는 일하기 싫어. 왜 가냐. 갑자기 내가 엄마 공부해볼까? 직장 다녀볼까? 이렇게 이제 간이 들어오니까 내가 책임감이 갑자기 생겨요.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자유로운 직업을 하다가 나 직장 다닐래. 아니면 또 조금 이제 자유롭게 있다가 갑자기 연애하고 싶다.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성실, 책임감, 간운이 생기는 거니까 괜찮겠다. 그러면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기토가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남편이 열심히 사는 사람을 원해요. 여자는. 왜냐하면 이 간목을 올리다 보세요. 남편이 간목이잖아요. 그러면 신유술이 간목의 간성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남편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사람 들어오게끔 돼 있어. 그래서 자기는 좀 자유로운 직업을 해도 남편이 괜찮은 사람 이때 연애하고 있는 사람은 결혼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결혼운이 들어오는데 이제 또 25, 26, 27년은 좀 약한 운이기 때문에 그때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싶으면 그때 싸우지 말고 잘 그거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갑진년이 들어오면 연애, 결혼 합을 진유합도 되고 신진합도 되고 진술충도 되어서 내가 부모 곁을 좀 떠나든지 이동 변동이 있다든지 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되면서 기토가 가을에 태어난 사람 일단은 남편한테 잘해요. 잘하고 남편을 좋아하고 재생간을 하잖아요. 식신생재 하면서 식간을 하는데 여기 이제 사주구성이 수화만 잘 되어 있으면 정말 남편을 잘하고 또 그리고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서 여자는 애교스러워요.
애교스럽고,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는 사람은 남자 같은 경우는 자유업을 좀 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자유업을 하든지 뭐 연구직 한다든지 간섭 안 받는 직업 아니면 언변 있는 직업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잖아요. 제가 여기 강하니까 성실한데 감옥이 들어오니까 더 이제 감옥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수생목이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문서운이 있다든지 계약운이 있다든지 뭐 집을 계약할 일이 좀 있다든지 재하고 간성하고 같이 따라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승진을 한다든지 일단은 무기토는 일단 갑진년이 오면 일단 좋다. 왜냐하면 직장 못 구하는 취준생은 직장을 구할 것이고 또 어린애들은 열심히 또 공부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30, 40대는 뭐 승진 이런 게 좀 좋은 거고 50대 이런 경우도 직장에 만약에 퇴직을 만약에 미리 했는데도 5, 60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직장이 생긴다든지 또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은 그거야. 근데 가는 뭐라고? 스트레스, 자유롭지 못해. 내가 마음껏 자유롭지 못하고 또 가는 나를 치니까 내 건강 이거는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갑진년은. 그래서 간성이 무기토는 간성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갑진년 운세는 간목하고 진토가 정간, 편간이 기토는 따라오고 무토는 편간, 정간이 따라온다. 자, 진토를 을목으로 봐라. 왜? 진토는 진토 속에 을목이 있기 때문에 진토하고 술토를 똑같이 비견으로 보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문사항이 있나요? 네, 요거로 해서 네, 무기토 2024년